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이스 토크입니다. 공군 여부사관이 서산 해미공군 20전투 비행단에 근무하던 당시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 부사관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단체는 군의 대응을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재발방지 대책 촉구에 나섰습니다. 충남 인권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군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끼고 많은 시민들께서 공분하시는 사건이죠. 특히나 이제 피해자께서 사건 발생 즉시 이제 신고를 하셨고 증거를 확보하시려고 했고 정신과 진료도 받았고 진단서까지 이렇게 첨부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1일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81일간 해결이 되지 않은 까닭이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군의 총체적인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부분이요. 가해자와 군 간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또 무마하려고 했다는 점인데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 이것이 드러났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는 점에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매뉴얼이 전혀 매뉴얼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지휘 체계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방부에서 이러한 성폭력 범죄 사건이 생길 때마다 엄단을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전담기구를 만들겠다. 그동안 수차례 약속을 해왔지만 사실상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 사법 체계가 지휘관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군 경찰, 검찰, 군 재판 이 모든 것이 지휘관의 지휘 범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의로운 재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실이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신고 이후에 열흘이 지난 뒤에서야 군 경찰이 조사를 했고요. 군 검찰은 사망 이후에야 조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요. 성범죄 발생 시 대책의 기본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에서 해명하기로는 분리를 했다. 그런데 그 분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에게 휴가를 줬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피해자는 휴가를 받고 숙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 숙소가 바로 가해자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분리라고 보기가 어렵죠. 가해자의 회유와 압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피해자를 두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를 했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피해자 분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또는 위압을 가해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이 진행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했다기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해자 옆에서 위협에 시달렸을 피해자가 고문받는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근 충남 시민단체들이 이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전투 비행단 앞에서 군의 대응을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와 또 의미도 짚어주신다면요. 많은 시민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민들께서 분노하셨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시민들의 분노를 표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분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들이 모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려서 국민들의 화가 가라앉으면 또 예전처럼 없었던 일로 돼버리지 않도록 하려면 저희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공론화 과정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앞으로 어떤 대응을 이어나갈지도 궁금합니다. 되풀이되어 왔던 사건이 또다시 등장했다는 것이고 그동안 군이 말했던 재발 방지 조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병역 문화를 이 상태로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개혁해야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토론하고 또는 의견을 모아가는 이런 과정을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야말로 말로만 하는 재발 방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힘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약한 사람에게 권력을 가진 상급자가 조직 내에서의 위계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업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대부분 조직의 권위에 의한, 조직 내 위계에 의한 성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성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이 해소돼야 합니다. 말로만 여성차별을 없애자 또는 성평등을 이룩하자 이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우리 사회에 다양한 여성차별이 있는지를 직시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 그리고 발생했을 때 엄벌을 가하고 이것이 학습 효과가 일어나서 저렇게 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구나. 이게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수직적이고 상하 관계가 명확한 이런 문화가 있고 또 굉장히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나 이 인권 침해 문제가 잘 드러나기도 어렵고요. 이번 경우처럼 해결을 하고자 피해자가 용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은커녕 피해자가 내몰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군 내에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과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견들을 지금 모아나가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했더라고요. 군인권보호관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이 군의 외부에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자들에 의한 공모나 회의와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외부자가 들어가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관 휘하에 사실은 경찰, 검찰, 재판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고 그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외부의 인권 전문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를 위한 시민 토론회 이런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군대 내 가혹행위나 성추행 문제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군의 시스템과 문화 자체가 인권과 거리가 먼 문화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과연 군에 있는가. 그때그때 시민들의 분노 있을 때는 하는 척 하다가
또다시 미봉책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이것은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군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자신의 동료조차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떻게 우리 국민의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시민들이 군을 신뢰할 수 있을까? 군이 정말 거듭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의식을 반드시 모든 군인이 또 모든 군 문화 내에 자리 잡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없다면 잠깐의 어떤 제도 변화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셨지만 그 점에서 제가 볼 때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혁 문제라든지 군 인권보호관제라든지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15년이 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들이 주장이 된 것이. 그런데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 와서 국방부 장관 질타하고 국방부에 대해서 문제제기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질타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입니다. 국회가 이제라도 그런 역할들을 하시길 저는 촉구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인권의식과 인권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차별이다,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뭐 국제 유엔 기구들이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인들에게 인권교육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인권교육법도 없습니다. 인성교육법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차별의 가해자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차별금지법, 인권교육법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군 개혁 법안들이 반드시 이번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 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재발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인권기구로서 군 외부에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건 필수 기본이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사건 발생 이후에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내 인권 친화적인 병역 문화를 위해서는 국방부 군의 이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과 아울러서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차별에 기반한 폭력과 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국가가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젠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것을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말 사회적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히 더 많은 고통을 받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까 그 피해자 가해자 분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피해자를 본인이 일하던 곳 또는 소속된 곳에서 떠나도록 하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잘못을 저지른 건 가해자인데 왜 피해자가 다른 상황과 다른 조건으로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 놓이게끔 만듭니까? 가해자가 이동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고 정의가 세워지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사실은 가해자를 도와주고 오히려 피해자를 외면하고 고립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께도 또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시민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연대하고 피해자를 지지해주고 이럴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시민들의 의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용기 내는 피해자들과 연대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사회 내에서요, 인권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인권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치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인권교육은 주로 학생과 교사,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과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만 충남도가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 인권교육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몇 개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권교육을 기획하기가 어렵고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시군은 특히 천안의 경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바가 있거든요. 기초지자체의 공무원과 또는 단체장이 시민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이것이 인권 침해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은 정말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 너무 갑갑하고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도. 우리가 성범죄를 성추행이나 이 성에 기반한 범죄를 단순히 성범죄로만 보기가 쉬운데요. 이건 명백히 인권 침해 문제거든요.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권 침해인지도 잘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그 의무가 국가에 있고 그것은 헌법 10조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시민이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와 그다음에 충청남도 교육청이 정말 큰 변화의 결심을 가지고 모든 시민이 원할 때 즉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뭐 공공기관이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하면 시민사회단체 중에 인권단체도 있고 또 제가 활동하는 인권교육단체도 있습니다. 언제든 시민들이 원하시면 부르시면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건을 접하고 저도 이제 그런 또래의 자식을 두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이런 세상에 살게 해서 정말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를 이뤘고 사회를 조금씩 정의롭게 바꿔왔다고 생각했는데 군은 여전히 사각지대였고 이것을 누군가 또다시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우리가 애써야 되겠다. 그리고 시청자들께서도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환기를 시켜주시는 우리 언론도 함께 한마음으로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나라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내몰린 절대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인권 친화적인 병역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